안녕하십니까. 자, 저는 학교의 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호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제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경제 전공하신 분 혹시 계세요? 네, 없어요. 대부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평가사 경제학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앞에 우리 팀장님께서 보여주셨겠지만 여기 보이시면 이제 대상 인원이 6,40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. 근데 작년 대비 2배 정도 는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를 합격하는 데에 1방해자는 누굽니까? 회계학이에요. 회계학. 그 다음에 2방해자는 누구냐면 경제학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경제학 강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22년 대비 23년 경제학이 어려워졌느냐의 문제예요. 그런데 경제학은 회계사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런데 경제학은 공부를 하시는 분이 워낙 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도 평균이 유사하게 나오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냐와 두 번째 감정평가사 경제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럼 먼저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이 있죠. 시험이 있는데 우리가 객관식 시험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. 자, 먼저 7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. 자, 7급 공무원 시험을 가운데에 두고 그 얘랑 유사한 친구가 누구냐면 노무사입니다. 노무사. 객관식 경제학으로 치면 그럼 요거보다 밑에가 뭐가 있냐면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. 그 테셋 이런 거 있거든. 테셋, 매경 테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. 그거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간평이에요. 그런데 7급 공무원은 문제가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국가직은 25문제, 지방직은 20문제고 간평은 40문제잖아요. 그러면 간평이 40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얘보다 위에 있냐? 그렇진 않습니다. 그렇진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우리가 1차는 100점 맞는 시험입니까? 60점을 넘는 시험입니까? 60점을 넘는 시험이에요. 그 말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스트레스는 벗어나셔도 돼요. 그러면 결국 이거보다 조금 높여 있는 간평 문제는 틀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틀리셔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 말은 뭐냐면 7급 공무원 수준으로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. 근데 7급 공무원이 어떠냐?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면 파블로프의 강아지처럼 풀어야 돼요.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.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것들을 얼만큼 내가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느냐예요. 그래서 이 문제 읽자마자 내가 답을 아냐 모르냐의 개념으로 가는 시험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일단 수준은 7급 공무원이에요. 그 말은 공부를 정말로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객관식의 마지막 끝이 어디냐면 CPA예요. CPA. 그럼 CPA가 회계사 시험에 작년 평균이 몇 점인 줄 아세요? 작년 23년 회계사 시험의 경제학 평균 42점입니다. 거기 40점 꽈락이에요.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회계사 경제학은 사실 객관식 경제학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난이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공부를 잘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. 자, 공부를 대충 하고 간평 기출을 막 친구들이 푼대. 그럼 같이 풀어. 그 다음에 CPA를 하려고 도전해. 아,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. 회계사 경제학을 안 풀어도 돼요. 여러분. 여러분들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.
2차 같으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해서 여러분들 논술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무난하게 8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. 작년에 이제 저한테 기출 강의를 듣고 기본 강의를 들었던 분 한 분이 뭐냐면 경제학은 무난했다. 경제학은 무난했다가 뭐냐면 문제가 쉽든 어렵든 무난한 거예요. 왜냐? 공부에서 나오는 부분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무난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. 100점 맞는 시험 아니에요. 자, 그러면 경제학의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. 편견이란 게 있어요. 편견. 이과세요, 문과세요? 문과. 이과세요, 문과세요? 문과. 그럼 수학 좋아하세요? 수학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하죠? 네, 그게 바로 이 경제학의 시작점이에요. 뭐냐?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도 옛날에 공부한 적 있죠, 여러분들처럼. 그럼 경제학 선생님 수업을 들었어요. 그럴 때 막 잔뜩 써줘. 막 잔뜩 써주면 막 적어. 그냥 막 적어. 그럼 막 이제 뭐 X, Y 뭐 막 적고 막 그래프 막 그리고 막 그래요.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. 저도 그랬어요, 진짜.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의를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. 여러분 여기 감정평가 하신 분 중에서 내가 꿈이 감정평가사였던 분이 있어요? 있을 수도 있지. 근데 자기가 여기서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다 그래요, 대부분이.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경제학 강의를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왔잖아요.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여기 다시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내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때를 곱씹어 봤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종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린 건 제가 대부분의 시험에 다 풀어봤기 때문에 30년치를 풀어봤기 때문에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객관식 경제학을 할 때는 주관식을 준비하는 거랑 달라요. 왜? 주관식은 풀이 과정이 중요하죠. 객관식은 답만 내면 돼요. 그럼 그 답을 내려면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를 먼저 해볼게요. 첫 번째, 경제학은 어렵습니까? 네, 어려워요. 왜 어렵냐? 수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여러분들의 수학에 특히 이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에서 20대 중반을 넘어가면 그 분들에게 머릿속에 수학은 어떤 거냐? 추억이죠.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.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. 그냥 옛날에 배웠었어. 대학 때 가려고 공부를 했어. 그런데 문과로 갔다는 건 수학 자체를 놨다는 얘기잖아요. 놨다는 얘기죠. 그런데 경제학이래. 그 막 그래프가 그려진대. 계산을 해야 된대. 미분을 해야 된대. 이런 강박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강박 때문에 시작하는 분들이 적고 그 시작을 한다가 놓는 분들이 많으니까 경제학 시험이 아무리 쉬워져도 저 꽈락률은 유지될 거예요.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? 경제학 감정평가사는 사실 2010년대 중반 있잖아요. 그때는 어려웠어요. 2010년, 2011년, 2012년 최고 시험이 뭐냐면 2014년 시험입니다. 2014년 시험에 정답 없음이 5개예요. 그럼 좋아해야 돼. 정답 없으면 다 정답 처리해 주거든. 그러면 5문제 맞고 들어간 거잖아. 얼마나 좋아요.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. 그런 문제는 이제 끝났고 201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경제학이 회계사 경제학을 빼고는 약간의 소양시험처럼 바뀌고 있어요. 이런 시험에서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평이면 어쨌든 경제활동을 하고 토지나 건물에 대한 능력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. 뭐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양시험으로 가는 거라서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게 보는 시험은 전혀 아니에요, 이제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나오는 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막연한 공포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.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들이 영어든 국어든 다 외국어를 배울 때 알파벳부터 배웠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알파벳 배우고 나서 바로 정문했어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우리 아들은 2학년인데 아직도 받아쓰기 30점 맞아. 근데 걔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. 왜? 아직 어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.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이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. 익숙하면 됩니다. 그래서 경제학 점수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순간에 당연하게 이게 도출되는 거라는 걸 알면 돼요.
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.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? 딱 도장 깨기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. 다 나 이해해야 돼. 이해 안 되면 나 안 돼. 아이 그런 공부 아니에요. 처음 할 때는 그냥 쭉 진행해서 익숙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가랑비 옷 젖듯이 좀 기다려야 된다. 그런 게 좀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익숙하지 않은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, 경제학. 자, 두 번째, 경제학은 수학이다 그랬어요. 자, 근데 경제학은 수학 아니에요. 아니고 도구예요. 도구.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1번 1차 함수 있잖아. 1차 함수. y는 ax 플러스 b 있잖아.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. 요 정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. 수요 공급 그래프 그릴 수 있느냐. 두 번째는 미분이 있어요. 미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또 막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. 그게 아니라 딱 5가지만 할 줄 알면 돼요. 그 5가지가 어떻게 되면 익숙해지면 끝나요. 문제의 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. 참고로 주관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주관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답을 찾을 때 5가지의 미분 방식만 있으면 그냥 답을 찾을 수 있어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다 보면 사고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딱 2가지 간단한 미분 5가지 제가 가르쳐 드려요 나중에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래프를 읽고 중학교 수준의 1차 함수 정도 수요 공급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. 선생님 제가 경제학을 시작하고 싶은데 미분을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와야 됩니까? 쓸데없는 행동입니다. 쓸데없는 행동이에요. 그러지 마세요. 사전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. 그러면 선생님 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? 아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. 이해가 안 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용어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나중에 다 되세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거는 제 나중에 카페 가보시면 알아요. 제 카페에 수강후기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시면 압니다. 자, 그래서 간단한 수학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. 세 번째,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2가지 용어를 써요. 제가 다른 분들한테 배우면서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걸 하는 게 뭐야? 하지 마. 내가 그걸 보고 배운 게 뭐냐면 1. 증명은 해드리지만 증명할 줄 몰라도 돼요. 이 시험은 증명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증명에 나오는 결론을 내가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느냐예요. 그러면 선생님 증명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끄집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? 끄집어낼 수 있어요. 왜? 그 유사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 아 요것만 쓴다만 알게 돼요. 그냥. 그래서 과정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. 두 번째, 수업 시간에 제가 그래프를 그려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 그래프는 강아지나 줘라. 필요 없다. 왜? 책에 있는 그래프를 읽어서 우리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우리 경제학 시험에 그래프가 몇 개 나올까요? 하나 나오거나 안 나와요. 그럼 그래프는 왜 그러냐? 말로 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장이 이해가 되고 문장이 머리에 들어왔으면 그 그래프는 아웃이에요. 단 몇 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면적 구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럼 아까 수학 중에서 우리 경제학 면적을 몇 개나 그려야 되냐? 1. 삼각형 2. 사각형 3. 사다리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. 끝이에요. 없어. 선생님 평행사변형은요 마름묘는 그런 거 없습니다. 딱 3가지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할 줄 알면 끝이다. 그 3가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. 경제학을 제가 지금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전제가 있습니다. 전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정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건 벼락치기가 어렵습니다. 벼락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 접근이 필요해요. 그럼 우리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에서 제가 5가지의 코스를 하고 있어요. 그럼 가장 베스트는 뭐예요? 5개 다 듣는 거야.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.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다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동차를 많이 준비하시고 하니까 제가 최적의 솔루션을 드리면 이렇게 들으시면 좋아요. 자 먼저 입문은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.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있고 천천히 하고 싶다 입문 들으시는데 이론을 들으셔야 돼. 이론.
이론을 들으셔야 돼요. 자, 이론이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야 되냐? 2번 들어야 됩니다. 2번. 그러면 이 2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저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맞거나 합격이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경제학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? 익숙함이에요. 익숙함. 그러면 이 이론 강의를 왜 2번 들어야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, 자, 이론을 듣고 핵심 요약은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. 근데 이건 왜 있냐면 이거를 딴 학원에서 들은 거야. 그럼 이거 들을 거나 아니면 이걸 공부했는데 까먹은 거야. 그럼 여기를 듣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. 자, 문제풀이 강의는 경제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보고 사고력을 논하면 안 됩니다. 이 객관식 경제학은 사고력 시험이 아니에요. 문제를 생각해서 푼다라는 것은 경험치가 부족한 겁니다.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요. 지금까지 나와 있던 소스 중에서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. 참고로 여러분, 경제학은 추가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없어요. 자, 이유가 뭐냐면 90년대 이후의 경제학은 수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. 저는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경제를 배울 때 깜짝 놀란 게 그래프를 한 개도 그리지 않습니다. 다 수학만 해요. 통계 프로그램 들리고.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소양을 묻는 거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경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. 1990년 이전의 이론.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의 단점은 나오는 게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. 절대로. 판례가 없어요. 추가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셔도 되는 거다. 그 다음에 최종 정리는 이제 OX 마지막에 돌려요. 그래서 가장 심플한 코스는 예 2번에 예 문제풀이 때 제가 다 풀어드려요. 그래서 그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기본 이론을 2회 독하라는 이유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나름대로 두뇌가 명석하신 분들일 겁니다.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요. 그런데 첫 번째는 흐름을 잡는다라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시다가 이론을 들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장 깨기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공부를 정말로 잘못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가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뒤로 가는 거야.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. 앞으로.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갑니다. 그럼 한 번 끝내기 어려워요. 경제학은 제가 단언컨대 말할게요.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한 바퀴를 빨리 돌면 2번째는 쉽게 됩니다. 왜?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 도는 과정에서 용어들을 비슷한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거거든요.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해도 내 것이 돼요. 여러분 일종의 게임할 때 단축키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. 처음에 이 단축키가 뭐야 이 단축키가 뭐야 하다가 게임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게 되잖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흐름을 잡으시고 여기서 이해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되면 되냐면 50%만 돼도 돼요. 그러면 2회차를 듣잖아요. 그러면 이 다시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단언컨대 말씀드릴게요. 내가 왜 이걸 이해 못했지가 됩니다. 그러면 하지 말래도 공부를 해요. 2회차가 가면 하지 말라도 하세요. 이거는 제가 단연간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고 모든 공부 특히 이런 고품격의 자격증 공부는 첫 번째 강의의 흐름을 잡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. 그래서 두 번째 때는 이해가 다 되실 거고 이때 이제 문제풀이를 병행하시는 거예요.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. 그 다음에 기출에 내면합니다. 자, 저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수험적합성이에요. 수험적합성.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게 있고 이 시험의 난도에 맞는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노무사 시험엔 뭐가 나올까요? 노동 관련한 게 나와요. 뭐 실업, 뭐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게 나오고 감정평가사에서는 지대라는 게 조금 나와요.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놀라지 마세요. 시험 문제에 가불이 한자로 써 있습니다. 토지대장 봐야 되니까.
다른 시험은 안 그래요. 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문제풀이를 할 때 제가 기본 강의를 2번 들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. 2번 들으면 문제풀이 때 기본 강의를 본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실 거예요. 근데 안 듣고 오면 문제풀이를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사고력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.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. 문제풀이는 제가 다 풀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해 봤다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.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풀어오시고 되는 것만 2. 제 해설 다 보시고 3.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하고 시간이 내실 거예요. 그럼 기출의 역사인데 제 카페에 전체 기출문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. 해설지까지 다 올려놨어요. 제가. 그러면 그거 풀어보시고 시험 보러 가시면 80점을 못 받는다. 그럼 제 잘못이에요. 근데 그런 분들은 다행히도 없었어요. 다행히도 없었어요.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80점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감사합니다. 여러분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. 80점 맞으면 합격입니다. 30%가 꽈락인데요. 그래서 요 과정을 버티시면 된다.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. 기본 이론 2번에 기출문제 이렇게 푸시면 다 합격입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친밀감인데 제가 이제 카페랑 인스타그램을 합니다. 인스타그램에서는 경제학 OX를 좀 올려놓고요. 그 다음에 카페는 이제 네이버에 서우성을 치셔도 되고 ABC 경제학으로 치셔도 돼요. 서우성 치면 이제 그 K뱅크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나와요. 그러면 저 치시면 그 카페 들고 가셔도 되니까 카페 이름은 ABC 경제학입니다. ABC 경제학. 거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 자료 같은 거 다 받으실 수 있고 저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등급업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그런 것도 안 해놨어. 그냥 언제든지 그냥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받아가시면 되고 거기에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하셔도 돼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시는 것 그리고 1회 독을 언제 끝내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의 점수는 결정되고 경제학은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릴 뿐 그 시간이 지나면 시키지 않아도 하세요. 그것은 저 카페에 가셔가지고 수강호기를 보시면 다 그런 얘기가 써 있을 겁니다. 처음에는 1회 독 하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왜 그렇게 시키는지 이해가 간다. 이렇게 말을 하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, 카페, 그리고 수업, 질문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, 경제학에 좋은 점수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작이 참 중요하고 선입견을 타파해야 되고 경제학만큼은 그 생소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벗어나서 익숙해지시면 되니까 그 익숙해질 때까지의 시간만 잘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고 원하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